시작에 앞서서 반도체가 뭔지부터 좀 공부를 해봅시다. 반도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많이 그리는 반도체 이미지는 요런 까만 까만 덩어리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패키지가 된 반도체를 보통 대부분 일반인들은 반도체를 요걸 반도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패키지 안에를 까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반도체 안에는 요 까만 거를 까보면 요런 그림이 요런 칩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여러분들 뭐 세미컨덕터 피직스에서 배웠으면 알겠지만 반도체라는 거는 인것이라는 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것이라는 거는 뭐 실리콘을 뭐 녹인 다음에 시드로 이렇게 쫙 끌어올리면서 만든 요런 총알 모양 같은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것을 딱 만들어내면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축축축 얇게 여러 개로 잘라서 쓰게 됩니다. 그럼 얇게 잘린 한 장을 우리는 웨이퍼라고 부르고요. 요 웨이퍼는 이렇게 동그란 게 나오겠죠? 어, 이게 웨이퍼고요. 그다음 요 웨이퍼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정에서 배운 여러 가지 공정 기법들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패터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패턴이 다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색깔이 화려해진 그런 웨이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이름은 없는데 그냥 웨이퍼랑 구분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일단 세미컨덕터 웨이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중간에서 반도체 공정이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예, 반도체 공정이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반도체 공정이 끝난 웨이퍼를 우리가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조그만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그만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잘라요. 이런 식으로 다 잘라가지고 요거 하나하나를 석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이라고 부릅니다. 요 다이라는 게 왜 다인지 어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반도체 다이라는 거는 최소한으로 만들어진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이를 실리콘 그 자체로는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요즘은 더 어드밴스드한 다양한 패키징 방법이 있습니다만 되게 고전적인 패키징 방법인 요 QFN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내보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은색 네모난 것들인데 얘를 패드라고 부릅니다. 이 패드는 워낙 작습니다. 100마이크로 미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바로 막 무슨 납땜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사람이 쓸 수 있는 크기로 패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패키지라는 걸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가 다이고요. 다이를 여기서는 와이어 본딩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다이부터 요 패키지 바깥까지 연결하는 거를 다양한 물질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와이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와이어 본딩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와이어 본딩 타입으로 만들고 이렇게 패키지가 된 반도체를 받으면 얘를 여러분들 잘 아는 PCB,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하죠. PCB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PCB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실리콘들을 다 만들면 실리콘 여기 이게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PCB 보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복잡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칩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서로 통신돼야 되고 그리고 뭐 서로 뭐 밖에서 들어오는 시그널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인터랙션이 일어나는데 그 인터랙션을 되게 조밀하게 해서 컴팩트하게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는 PCB 보드를 쓰는 거고요. PCB 보드라는 건 결국에는 칩하고 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 것들 엄청 많죠.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금 까맣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캐패시터 이거나 인덕터거나 뭐 이렇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저항이거나, 네. 패시브 디바이스들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렇고요. PCB를 만들고 나면 얘를 이제 우리가 아는, 여기는 아이폰이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다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반도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다이라던가 뭐 웨이퍼 이런 것들 단어는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는 현업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전자회로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럼 전자회로에서 말하는 반도체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 보면 반도체란 근원 단어 그 자체는 반쯤 도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있는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에너지 밴드라고 하는 그림인데, 에너지 밴드를 보면 부도체의 경우는 가전자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가 자유로울 수 없는 에너지 레벨이 가전자대였고요. 그다음에 전도대는 자유전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에너지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사이에 갭이 워낙 커서 얘를 밴드갭이라고 부르는데요. 밴드갭이 워낙 커서 엔간하게 파워를 줘서는 이 전자가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게 부도체고요. 도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겹쳐 있습니다. 가전자대와 전도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하게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자유전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유전자가 뭐가 중요한 거냐 라고 하면,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전류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전자의 흐름이 전류잖아요. 근데 자유전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즉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으면 전류가 흐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없는 부도체는 전류를 흘리지 못하고요. 자유전자가 항상 있는 도체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뭐냐? 전자가 있으면 도체, 없으면 부도체인데 대체 그 중간은 무엇이냐 라는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죠. 저만 궁금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 되게 러프하게 생각하자면,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저항을 바꿀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반도체라는 거는 내가 얘를 부도체로 쓰고 싶어요. 그럼 저항을 많이 높여서 전류가 안 흐르게끔 만들면 부도체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얘를 도체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저항을 많이 낮춰서 도체로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항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를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막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자회로에서는 이 저항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저항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도체는 그냥 저항을 바꿀 수 있는 물질이다. 원래 아시겠지만 뭐 철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도체고요. 걔네의 비저항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온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 비저항이 얼마다 라는 게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저항을 바꿀 수 없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거는 실리콘에 대한 비저항, 물론 실리콘 그냥 단순 물질에 대한 비저항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즉 트랜지스터를 봤을 때는 걔가 저항이 얼마예요? 라고 물은다면 그건 때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쨌든
저항을 바꿀 수 있는 게 반도체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항을 바꿀 수 있는 게 반도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리콘 이 자체가 저항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화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실리콘이라는 거는 최외곽 전자가 4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실리콘들을 쫙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로 이제 그 결합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한 결합이고, 이렇게 보면 4개씩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자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천연의 실리콘 이 자체를 우리가 아까 인것을 봤었잖아요. 실리콘을 녹인 다음에 시드를 넣고 쭉 끌어올리면은 얘가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이 되는데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런 격자를 가지게 되고, 요거를 우리는 인트린직 실리콘이다 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을 그냥 두면 이 자체로 저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컨트롤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낮추고 싶은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도핑이라는 걸 해줍니다. 도핑이란 건 뭐냐면 실리콘 아톰을 하나를 여기서는 실리콘 아톰 하나를 여기서는 보론으로 바꿨고요. 여기서는 SB라고 써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P라고 합시다. 포스포러스 약자입니다. 이건 보론이고 포스포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리콘 아톰 하나를 보론이나 포스포러스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미컨덕터 피직스 혹은 공정 과목에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그 실리콘 하나를 만약에 보론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보론은 최외곽의 전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리콘 자리에 보론이 들어가게 되면 전자 하나가 부족해져요. 요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서로 이제 코밸런트 본딩을 하려면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야 되는데 요 보론이 들어오면 줄 수 있는 하나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미싱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구멍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멍이라는 거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전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전자가 없죠. 그래서 요 위치, 요 보라색으로 그린 요 원의 위치는 전자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냥 구멍이니까요. 전자가 없는 구멍.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홀이라는 게 물론 전자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이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야지 코밸런트 본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홀이 생기면 이 색깔도 좋겠다. 홀이 생기면은 어디선가 전자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홀이 생기면 나중에 뭐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끌어온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끌어오다 보면 얘가 요 끌어오는 중간중간 사이에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적으로 이게 맞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다 이렇게 예시를 든 거고요. 화학을 하시는 분이나 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화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우리가 전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 파란색 부분 얘가 포스포러스라고 했죠. 포스포러스를 넣으면 포스포러스는 최외곽 전자가 5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실리콘 대신에 포스포러스를 넣으면 포스포러스가 실제 얘가 갖고 있던 전자는 5개인데 갈 수 있는 공간은 4개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 하나는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필연적으로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핑을 하면 보통 3족과 5족을 많이 쓰는데요. 3족으로 도핑을 하면 특히 보론을 많이 쓰고요. 보론으로 도핑을 하게 되면 실리콘을 보론으로 바꾸게 되면 자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자는 음의 전하량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을 없애는 거니까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지티브 P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홀이 생기는 도핑을 함으로써 홀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P타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도핑을 함으로써 자유전자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은 음의 전하량이기 때문에 음의 전하량이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거티브 타입, N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도핑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